그래서 측정에 있어서 측정 영역은 킬로미터급, 미터급, 마이크로미터급, 이제 나노미터 이하급까지 측정 영역도 다양하고 요구되는 측정 정밀도도 다양한데, 그러면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밀한 방법은 빛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빛 중에서도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정밀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영역들에서도 초정밀 측정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측정 영역은 이제 킬로미터에서 미터급 정도의 측정 영역을 요구하는 그 응용들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다윈 미션이라고 해서 우주 미션 중에 지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행성들을 찾는 미션에 대한 위성군 형성 그림인데요. 인공위성들 간의 거리가 한 25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거리를 마이크로미터 이하급으로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노미터급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레이저 기반 측정 방법은 밀리미터급 정도의 정밀도만을 구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2004년부터 주로 펜토초 레이저로 정밀 거리 측정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왔고, 펜토초 레이저로 펄스 폭을 기존의 나노초에 비해서 많이 줄이고 광학적인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을 시간 차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빛의 진행 속도 c 곱하기 시간차를 펜토초급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 카이스트 캠퍼스 내에서 이제 1.4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나노미터 정도로 이제 나노미터급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보일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차세대 이제 스페이스X와 비슷한 우주 광통신 쪽에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확장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튜브 같은 동영상들을 많이 볼 때 이런 많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거는 해저 케이블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광섬유가 거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전송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주 인터넷의 문제는 광섬유를 우주까지 깔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신호를 보내려면 대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대기에서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환경 조건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이제 광섬유에 비해서는 많은 주파수나 위상 외란이 있어서 정보를 전송하기가 힘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 대기를 극복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대기 극복 문제들을 이제 레이저로 해결하고 측정하고 보상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을 해왔고, 레이저 보상이 이제 환경 보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위상 정보들이 찌그러지지만 정보 보상 후에는 원래의 정보들이 잘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터급 이하가 주로 반도체 쪽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터급,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웨이퍼가 300mm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스테이지의 트래블은 600mm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600mm에서 0.3나노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핵심적인 기술이 레이저 간섭계 기술입니다. 레이저 간섭계는 보통 이제 633나노의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을 가지는 이제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빛의 파장을 사용하면 장점은 정밀하다인데 단점은 빛이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밀도는 좋은데 우리가 스테이지가 빨리 움직이면 이게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파장보다 긴 영역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기적인 부분 때문에 광량 하나에 매칭되는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스테이지가 빨리 이동하면 몇 개를 넘어서서 이동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절대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존 레이저 간섭계의 문제인데 저희가 파장을 하나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개의 정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가 하나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매번 정밀도를 유지를 하면서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펜토초 레이저 광빛 기반의 이제 측정 기술들을 저희는 주로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절대거리 측정의 실현을 위해서 펜토초 레이저 광빛이 위에 위치하고 여기다가 파장이 다른 4개의 레이저를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나노미터 이하급으로 내려가려면 평광 소자들을 이제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광 둔감한 레이저 간섭계를 만들어서 4개의 위상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 4개의 위상 정보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상용 간섭계보다는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상용 간섭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빛을 막으면 거리 정보를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주기적으로 빛을 막아도 계속 그때의 신호들이 복원될 수 있는
기술들을 다파장간섭계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데모를 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스테이지에 적용이 되게 되면 반도체 스테이지가 움직일 때도 외란이나 공기나 미세 유동들이 생기는데요. 그 유동들이 장기적인 그 위치 제어의 드리프트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반도체 수율을 좀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기계연구원에 있는 장비들에 장착을 해서 이런 특성들이 기계상에서도 잘 구현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에는 이제 미터급 스케일이었고요. 좀 더 작은 스케일로 가면 반도체 소자들의 이제 선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5나노, 3나노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무어의 법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패턴을 물리적으로 3나노 이하로 계속 줄일 수 있을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줄일 수 없다는 쪽에 점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이제 세로로 쌓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 내에서도 세로로 쌓는 공정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웨이퍼하고 밑에 다이하고 밑에 그 PCB 보드와 같은 여러 층들을 이제 결합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결합 덴시티를 높여서 반도체 메모리의 그 실질적인 용량을 높이는 효과, 혹은 이제 기능들을 좀 더 많이 구현하는 효과들을 내기 위한 깊이 방향의 이제 적층들이 시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패키징 쪽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AMD 쪽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본딩 기술에 대한 요구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로로 쌓을 때의 문제는 세로로 쌓고 나서 위판하고 아래판을 붙여야 되는데, 붙일 때 기존에는 가 쪽에 사이드 쪽을 납땜을 하듯이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납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골드 와이어들을 사용을 해서 와이어 본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변으로 하면 그 선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래에다가 납으로 만든 구의 랍의 그 솔더 볼들을 면적으로 박은 다음에 그걸로 위판 아래판을 이제 붙여주게 되는데, 그 볼의 수가 이제 수십만 개가 됩니다. 그 볼 중에 하나가 높이가 낮아가지고 위 아래쪽이 결합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보드를 버려야 되는데, 웨이퍼 레벨에서 그 부분이 관찰되거나 아니면 패키징 레벨에서 관찰되면 뭐 한두 개의 분량이 나면 그걸로 끝이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늦게 발견이 돼서 이미 다 조립이 되고 그 성능 테스트가 되는 단계에서 발견이 되면 전체 라인들이 버려야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 솔더 볼 수십만 개의 높이를 3차원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요구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 높이 단차는 대략 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급이고, 측정 요구 정밀도는 수십 나노미터급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레이저 간섭계를 쓰면 좋은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빛의 파장의 반에 해당하는 300나노 이상의 높이는 빛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이제 큰 스케일이기 때문에 몇 개가 지나갔는지 모르고, 빛은 그 300나노 안쪽에서만 정밀도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파장을 쓰면 모호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파장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펜토초 레이저 광빛에서 여러 파장을 빼낸 다음에 간섭계에 적용을 해서 높이 측정을 하면 그냥 하나의 파장으로는 구현을 하기가 어렵지만 한 1.8mm 정도, 2mm 정도까지도 단차 측정이 가능하고요. 포인트당 측정 정밀도는 나노미터급 정도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500 마이크로 이상의 단차를 서브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정밀도로 측정하는 데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레이저 측정할 때 이제 단점인 스페크를 제어하는 부분인데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스케일로 가면 이제 반도체 리소그라피 머신이나 아니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 장비들인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나 터널링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나 포커스드 아이온빔 장비 같은 경우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스케일 바들이 있는데요. 이 스케일 바가 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장비들이 정밀한 장비처럼 보이지만 이 장비들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 분해능이 정밀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저 자를 누군가 측정을 해서 정밀도를 보정을 해줘야 분해능이 정밀도로 바뀌는데 저 자에 대한 보장이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측정 쪽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이렇게 반도체 패턴을 금속 그 골드 방막에다가 만든 다음에 그 골드 위에 포커스 아이온빔 공정을 통해서 이제 구멍을 만드는데 구멍을 빛의 한 4분의 1 정도 사용하는 빛이 800나노면 4분의 1인 한 200나노 정도의 그 사이즈를 가지는 구멍을 뚫고요.
그 구멍 사이의 간격을 한 530나노로 뚫어주면 구멍 하나에는 빛이 통과를 못합니다. 이제 빛이 빛보다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부분들은 물리적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데, 다이일렉트릭하고 메탈 사이에서 이제 서피스 플라즈몬이라는 매개체를 통하면 표면에서 이쪽에서 입사면에서 들어온 빛이 서피스 플라즈몬으로 바뀌고 구멍을 서피스 플라즈몬 형태로 통과한 다음에 다시 포톤으로 백스캐터링 되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빛이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서피스 플라즈몬은 이 주기의 특성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주기를 특정 주기로 만들어주면 구멍 하나는 통과 못하지만 구멍이 여러 개 있으면 통과할 수 있게 되고, 특정한 파장에서는 그 투과율이 거의 2만 배 정도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가 바뀌면 그 투과하는 파장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파장을 투과하는 위치가 바뀌면 그때의 위상 변화는 위치 변화에 의한 그 투과율 변화보다 훨씬 민감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빛의 위상 변화를 이용을 해서 구멍 사이의 거리를 모니터링 하게 되면 우리가 나노미터보다 훨씬 작은 변이까지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차세대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에 캘리브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쪽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샘플을 만든 후에 샘플의 온도를 한 20도 정도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20도 정도 변화를 시켜주면 온도가 20도 변화하는 거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골드의 열팽창 계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구멍 사이의 거리는 530나노로 곱해주면 거의 2옹스트롱, 이제 원자 2개 정도의 거리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원자 2개 정도의 변화 자체를 이제 피코미터 정도의 분해능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실험적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세대 반도체 장비들이 만들어졌을 때 패턴들이 더 미세화될 때 그 장비들 간에 스테이지를 이송하거나 아니면 그 디멘전을 관리할 때 사용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결국 반도체 쪽의 디멘전들이 어떻게 결정되나를 보면 결국은 회절 한계로 정의가 돼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람다 오버 2 뉴메리컬 아파처로 다 정의가 돼 있고, 결국은 위쪽은 다 빛으로 결정됩니다. 빛의 파장을 줄일 만큼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뉴메리컬 아파처를 키우는 이제 큰 광학계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의 파장을 줄이다 보니까 사이드 이펙트로 나온 게 빛이 다 흡수돼서 진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연구 방향하고 트렌드는 빛의 파장을 줄이고 광학계를 키우고 진공으로 가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측정 검사는 진공에서 수행이 되면 아무래도 난이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 중에서 수행이 되게 되는데, 공기 중에서도 결국은 측정 디멘전은 이제 큰 웨이퍼들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백 미리 이상일 경우가 많고요. 근데 측정 정밀도 자체는 나노미터급이 요구가 됩니다. 이제 수백 밀리미터급에서 나노미터급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정밀도 분해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유일하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패키징 쪽하고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빛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광학적인 부분에서도 퀀텀 옵틱스, 일렉트로마그네틱 옵틱스까지를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 주로 기하광학하고 파동광학 정도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하광학이 그러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카메이킹 인더스트리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쉽빌딩 같은 특정 시편하고 정밀도가 마이크로미터 이상, 우리 빛의 파장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기하광학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요구하는 디멘전 자체가 마이크로 이하급입니다.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시광 영역의 이제 파장대가 뭐 한 400나노에서 이제 800에서 900나노 정도이기 때문에 한 1마이크로라고 가정을 할 때 1마이크로보다 10배 정도 큰 시편들은 다 기하광학으로 그냥 측정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정밀한 정밀도가, 그러니까 서브 마이크로급의 정밀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파동광학을 그때부터는 적용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하를 기하광학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머신 비전 기반의 이제 측정 기술들을 뭐 2D, 3D로 나누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기하광학하고 파동광학에 기반한 방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는 광 간섭을 쓰는 파동광학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큰 레벨에서의 패키징, 외관 검사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SPI나 AOI 장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측정 검사 리딩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광삼각법 기반의 그냥 기하광학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부분을 필요로 하신다면 파동광학을 고려하시고 이 정도 레벨에서 외관 검사의 이제 마이크로급 정도의 정밀도를 필요로 하신다면 기하광학 쪽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하광학은 위쪽에 빛의 직진성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림자 효과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동광학 쪽 서브 마이크로미터 레벨에서는 빛의 파동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서 빛의 간섭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가로축이 측정 영역, 세로축이 이제 측정 정밀도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해능하고 정밀도는 또 살짝 다릅니다. 분해능은 분해만 할 수 있으면 분해능이고 정밀도는 우리가 이 수치를 보장할 수 있냐, 국가 표준이나 이제 세계적인 표준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냐 레벨까지 연결이 되면 정밀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현존하는 기술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보면 위쪽에 밀리미터에서 이제 마이크로미터급까지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기하광학을 기반으로 한 옵티컬 트라이앵귤레이션, 모아레,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메저링 머신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빛의 파장 이하로 내려가면 광 간섭 원리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 반도체 장비인 SPM, STM, AFM, 앤썸하고 엑스레이 간섭계까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측정 영역이 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 아래쪽에 주로 위치한 레이저 간섭계가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측정 정밀도도 이제 서브 나노급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레인지를 표시를 했는데요. 각 기술들이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레이저 간섭계도 지금은 나노미터 이하급까지 어느 정도 확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시고 기하광학을 선택하실 건지 그다음에 간섭계 기술을 선택하실 건지 그리고 그쪽에 리딩한 연구 그룹들이 어딘지를 판단해서 컨택을 하시면 반도체 패터닝이나 측정 검사 쪽의 솔루션들을 확보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